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들어주셔야 됩니다. 지금 보시면 스캔F 여러분들 배웠죠? 스캔F 하면 여기다가 이제 데이터가 담기는데 왜 이게 이렇게 하는지는 여러분들 그동안 그전에는 몰랐을 거예요. 그냥 이렇게 하면 이 인풋에다 데이터가 들어오겠다 라고만 아시고 넘어갔었는데 이유를 알아야겠죠. 자, 일단 사용자가 키보드로 입력한 정수를 인풋에 넣어주는 일을 해주는 게 뭐냐면 스캔F예요. 스캔F. 그러면 스캔F는 일종의 외부 대행업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스캔F가 우리한테 물어봐요. 자, 고객한테 입력받은 값을 우리가 어디다가 넣어줄까요? 그러면 이때 우리는 변수에 뭘 넘겨야 되는 거예요? 위치를 넘겨야 합니다. 왜요? 자, 이 스캔F라는 대행업체에게 고객에게 입력받은 정수값을 인풋에게 넣어달라는 뜻이거든요. 지금 이게. 그러면 자, 이 코드가 여러분들 이렇게 했을 때 이 코드가 얼마나 황당한 코드인지를 생각을 해보실 줄 아셔야 돼요. 자, 지금 우리가 스캔F를 쓸 수 있는 이유는 얘 때문에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도 여러분들 저번에 C언어 기초 설명할 때 설명드렸죠. 왜요? 얘가 표준 입력과 표준 출력을 담당하는 라이브러리이기 때문에 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프린트프랑 그리고 스캔F를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스탠다드, 인풋, 아웃풋이라고 말씀드렸죠. 표준 출력이 일단 뭐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프린트프. 그 다음에 표준 입력이 스캔F. 요게 있기 때문에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요게. 자, 그래서 표준 출력은 간단하게 모니터라고 설명을 드렸고 표준 입력은 간단하게 키보드로 정보를 받는다라고 설명을 드렸죠. 자, 그러면 제가 이거를 잠깐 지우고 자, age라 해볼게요. 당신의 나이를 입력해주세요라고 해볼까요? 당신의 나이를 입력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써볼게요. 그리고 지우고 그 다음에 age라 해볼까요? 자, 이것도 %d. 자, 이렇게 해봅시다. %d. 자, %d 이게 뭐냐면 데시멀. 그러니까 요구사항을 내가 말하는 거예요. 요구사항을. 그쵸? 그러면, 자, 요구사항을 말하는 건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기를 %f로 하면 누구를 달라는 거예요? 실수를 달라는 거예요. 실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 이렇게 했는데, 어쨌든 중국집에 전화를 해서 원하는 주문만 하고 끝내는 게 맞나요? 아니죠. 여러분들의 주소를 알려줘야 그 중국집에 그 주소에다가 배달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게 왜 안 되는 걸까요? 왜 안 되는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이걸 아셔야 됩니다. 왜 안 되는지를. 자, 그러면 여기에 중국집이 있고요. 이렇게 중국집이 있다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에 저희 집이 있어요. 여기에 저희 집이 이런 식으로 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그 다음에 여기 집 안에는 뭐가 있냐면 방 호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방 호수 이렇게. 그러면 제가 중국집에다가 요청을 합니다. 뭐라고요? 요청을 해요. 자, %d 이런 거 주세요. 즉 정수 하나 달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그걸 어디다 갖다 달라고 해야 돼요? 여기에다가 갖다 달라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근데 요 안에는 값이 하나가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값이 대충 대충 124? 이런 값이 10이라 할까요? 그래요. 이런 값이 들어가 있다 해볼게요. 그러면 중국집에서 원하는 거는 이 안에, 이 방 안에 12가 들어있는 게 궁금할까요? 아니죠. 이 방에 뭐가 들어있는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방의 주소를 궁금해 하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 중국집에는 이 방 안에 12가 들어있단 말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거는 알고 싶지도 않아요. 그쵸? 당연하겠죠. 중국집 배달부가 이 안에 컴퓨터가 들어있는지 뭐가 있는지 뭘 궁금하겠어요. 그쵸? 얘는 이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관심이 없어요. 이 방의 주소가 궁금한 거지. 그쵸? 그러면 어차피 이 안에 12가 들어있어도 의미가 없는 게 뭐예요? 어차피 얘가 음식을 해가지고 여기다 넣어주면 요 안에 있는 데이터 날라가잖아요. 그쵸? 그러면 자, 이런 식으로 있다 해볼게요. 이렇게. 자, 그러면 스캔F 요게 이건 지금 뭘 준 거예요? 여러분들? age에 제가 5라고 했어요. 그러면 지금 뭘 준 거예요? 그냥 단순히 5 준 거예요. 요거 5 이렇게 준 거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 스캔F 요 녀석이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야, 내가 너 대신 숫자를 입력받아가지고 그걸 어디다 넣어줄까 지금 물어봤는데 우리가 얘한테 그냥 뭐 준 거예요? 5 준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쵸? 그러면 그래서 여기다 뭘 넣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자, 이게 지금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자, 뭐랑 똑같냐? 밑에다가 이렇게 쓸게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짬뽕이라 할게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는 뭐라 할까요? 뭐 안산시 부산동 뭐 753-3 이런 식으로 해볼게요. 그러면 지금 %D는 먹고 싶은 음식이고 요건 뭐예요? 어디로 배달해달라는 주소잖아요. 그러면 스캔F가 주문하는 거예요. 야, 정수 하나만 배달해주세요. 그럼 키보드한테 입력을 받아가지고 그거를 여기다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뭐예요? 주소죠, 주소. 그러면 이걸 우리가 배열에다가 한번 해볼까요? 배열에다가. 자, 보세요. 어떻게 한다? 에이지스 해가지고 그러면 여기는 이렇게 해볼게요. 처음 사람의 나이를 입력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써볼게요. 얘는 두 번째, 얘는 세 번째.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입력받는다 해볼게요. 그러면 자, 처음 사람의 입력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여기다가 어떻게 해줘야 돼요? 이렇게 해줘야겠죠. 에이지스 0. 자, 이게 될까요? 안 될까요? 이게 사실상 지금 뭐의 줄임 표현이에요? 요거의 줄임 표현이잖아요. 0. 요거의 줄임 표현이잖아요. 그쵸? 그러면 에이지스는 뭐예요? 누구의 주소예요? 첫 번째 공간의 주소잖아요. 그러면 첫 번째 공간 안에 있는 값을 준 거예요. 한마디로 방 안에 곰돌이 인형이 있다고 해볼게요. 뭐 %D한테 그 곰돌이 인형을 준 거예요.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뭐예요? 곰돌이 인형이 아니라 그 인형이 들어있는 주소를 원하는 건데, 그래서 이거는 제거를 해줘야겠죠. 그래서 어떻게 써야 돼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얘도 어떻게 쓴다? 이렇게. 얘는요? 이런 식으로 써줘야겠죠. 자, 이렇게 하는 게 맞겠죠. 굳이 여러분들이 이거를 배열 문법을 쓰고 싶다. 사실 요렇게 이제 에이지스 뭐 요거 안 됩니다. 요거 배열 문법 쓰려면 이거를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자, 이거를 어떻게 쓴다? 이렇게 써주셔야 돼요. 이렇게 써야지만 정확하게 출력이 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걸 보통 많이 써요. 이런 식으로. 왜요? 이걸 이렇게 쓰는 것보다 이게 훨씬 편하기 때문에. 그래서 출력을 한번 해볼까요? i는 0이라 했을 때 i 3, i 뿔뿔. i 번째, 다음 i. 이렇게 하면 되겠죠? 실행해볼게요. 하나 스캔F. 참고로 스캔F 쓰려면 요거 갖고 와야 돼요. 요거 뭐였다? 프로그래머. 요게 없으니까 오류가 나는 건데. 자, 잠시만요. 이 참 스캔F가 그래서 어디서 여기 없나? 여기 없네. 자, 한번 찾아볼게요. 여기 있나? 어디 있어? 뭐야, 여기도 없어. 자, 그러면 정답에서 한번 찾아볼게요. 아마 여기 있을 텐데. 스캔F 받는 거에는 제가 다 넣어 놓거든요. 요거 아니고. 주소 입력 받는 거. 여기 있나? 여기도 안 넣어줬네. 자, 그러면 이거 간단해요. 그냥 스캔F 오류 치면 나옵니다. 그러면 얘가 뭐 넣으라고 얘기해요. 요거 넣어. 어딨어? 요거 넣어줘야 돼요. 아니면 요거 넣어도 되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제 수업 문제 보면 요거 붙어 있는 이유가 요래서 그래요. 요거 붙여주면 스캔F 쓸 수 있습니다. 됐죠? 뭐 10, 뭐 20, 30 그러면 이렇게 나오는 거죠. 뭐야? %D 번째인데
I 번째라 했네. 그 다음에 I 이렇게 해줘야겠죠. 실행해볼게요. 그러면 10, 20, 30 이런 식으로 0번째 나왔는데 뭐 이거는 뭐 I 플러스 1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다시 해볼게요. 10, 20, 30 이런 식으로 어쨌든 이렇게 문제를 푸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캔F 할 때 변수의 주소를 넘겨주는 이유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네, 이렇게 문제 푸시면 되겠습니다.